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빨래 탈수 돌아가는 소리 들리시나요? 오늘은 근황 업데이트를 하려고 해요. 저의 한 달이 궁금하시겠냐마는 나름대로 저의 변화를 기록으로 남기고 그 기록들을 훑는 것이 저에게 의미가 있고, 또 누군가는 저 사람 저렇게 살고 있구나, 저런 어려움이 있고 저렇게 헤쳐나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감을 얻곤 하거든요. 그게 대단한 영감이 아니고, 저 사람은 저런 어려움을 저런 식으로 저런 방법으로 헤쳐나가는구나를 들으면서 나에게 한번 적용해보기도 하고,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김에 저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다음번 영상을 또 다시 열심히 꾸준히 자주 업로드를 해보려고 합니다. 빨래가 산더미여서 빨래를 개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한 달간 엄청난 무기력증과 우울감에 시달렸어요. 이유는 모릅니다. 이유는 정확히 모르고, 무슨 딱히 원인이 있다거나 집안에 무슨 우환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원래 그 감정 기복이 심한 편이에요. 아주 어릴 때부터. 특히 가을 바람이 선선하게 샥 불고 가을 볕이 쫙 쬐게 되면 좀 한 해가 다 갔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좀 되게 어릴 때부터도 허망하다, 허무하다 그러면서 좀 쓸쓸하고 외롭고 힘 빠지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어떤 그 심리학 책에서 읽었었는데, 심리학 책이었는지 신문 기사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인들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 중에서도 이 가을볕이 주는 그 영향이 굉장히 좀 강력하다라는 내용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가을볕이 인간의 호르몬에 어떤 영향을 끼쳐서 우울감을 느끼게 한다 라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 라는 글을 읽었었던 것 같아요. 신문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로 신빙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좀 어떤 날씨라던가 외부 환경에 의한 그 감정 기복이 좀 큰 편이라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 자신이 굉장히 감정 기복이 크고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사실 20대 초반부터도 요가, 명상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되게 진지하게 접근을 했었거든요. 보통은 요가를, 제가 예전에 요가를 20대 초반에 접할 때만 해도 다이어트 목적으로 요가를 시작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지금은 명상의 중요성도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그러면서 요가 명상을 접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요가에 입문을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도 아사나부터가 시작이 아니라 요가 수트라, 요가 철학을 읽으면서 어떤 그 마음 작용의 원리와 마음 작용에 있어서 그 명상이 끼치는 어떤 큰 영향, 그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감정 기복이 큰 나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가를 수련을 하기 시작했고, 명상을 접했고, 또 요가 철학, 인도 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면서 실제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었어요. 굉장히 그 감정 기복이 또 커질 때마다 스스로 조절하고, 그런 감정의 변화들을 차분하게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올해 가을, 올해 한 9월 말부터 좀 세게 오더라고요, 그 감정의 부침이. 근데 감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갑자기 기운이 훅 떨어지면서 너무 무기력해졌었어요. 온몸에 기운이 쭉 빠지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정말 집에서 가만히 있고 싶은, 뭐 물론 누구나 그럴 때가 있지만 올해 가을이 정말 그 증상이 세게 찾아와서 처음으로 약을 한번 먹어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근데 집안에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또 괜찮았을 수도 있는데, 제가 올해 초부터 좀 사람들 사이에 많이 섞여서 여러 가지로 활동을 좀 해보고 싶고, 좀 이전보다는 넓게 관계 맺음을 하면서 활기차게 살아보고 싶다 라는 계획 하에 이런저런 모임들을 만들어 놓은 게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뭐 학교에서도 학교 도서관 관련해서 봉사를 하는 또 모임이 있고, 또 학교 독서 동아리에서도 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제가 뭐 학부모회는 아니지만 학부모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 어머니들이랑 또 친하게 지내다 보니 학교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일손이 부족하면 가서 또 같이 돕기도 하고, 일단 학교 모임만 지금 한 서너 개죠. 그런데 플러스 이제 성당에 다니면서 이제 헌화회라고, 제가 쇼츠에도 몇 번 올렸을 거예요. 그 꽃꽂이 해서 제대에 올리고 성모상 옆에도 꽃꽂이를 해서 또 놓고, 이제 그런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일주일에 금요일 하루는 반드시 성당에 가야 하거든요. 가서 제대 꽃꽂이 일을 돕고, 그 다음에 토요일은 또 성당에 어린이 미사가 있으니까 또 가야 하죠. 전에 제가 극내향인 엄마의 어떤 근황 토크를 하는 그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아이 첫영성체반 학부모 어떤 모임에서 회장을 맡아갖고 일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 일은 나랑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성당에서 교사회 활동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안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또 교사회에 들어갔어요. 그거를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던 것 같아요. 그 모임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부터도 이미 제가 에너지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중이었던 것 같은데, 좀 그거를 스스로 모른 척하고, 올해에는 그래도 여러 관계 안에서 좀 에너제틱하게 활기차게 그렇게 살아보리라 계획했던 거에 스스로 부합을 하려고 억지로 이제 교사회에 들어가기로 다시 결정을 하고 그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 활동을 시작을 했다라고 하기도 조금 좀 그런 게, 무슨 활동을 하진 않았어요. 그 토요일에 미사 끝나면 뭐 교사 회합 시간이다라고 해서 한 1시간 반 정도 교사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회의를 한다거나 뭐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 자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일단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도 다 에너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여러 명이 모이는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려니까 그 자체가 좀 되게 저한테는 소모적으로 느껴졌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도, 사실 제가 성당에서 교사회 활동을 하고 그러면 아이도 그 안에서 다른 친구들이랑 좀 많이 잘 어울리고 재밌게 놀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저희 아이가 또 막 친구들을 엄청 좋아해서 살갑게 먼저 다가가고 같이 어울려서 놀고 또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는 아이대로 미사가 끝나고 나면 집에 빨리 가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여차저차 에너지를 끌어올리면서 10월 초를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이제 추석 연휴가 길었죠. 추석 연휴부터 더 에너지가 더 다운됐어요. 저는 뭐 시댁에 가서 뭐 일을 많이 한다던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된다던가 좀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사실은 훨씬 길었고 충분히 쉴 수 있었고 충분히 쉬었어요. 근데 그렇게 충분히 쉬면 에너지가 다시 올라올 줄 알았는데
더 쉬면 쉴수록 더 바닥으로 깔아앉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내가 평소와 다르게 좀 더 힘들구나. 내 상태를 좀 잘 알아주면서 무리하지 말고 어쨌든 이 시간은 또 지나가니까 잘 기다려보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지냈는데 정말 쉽사리 이 에너지가 안 올라오고 자꾸 기분이 우울하니까 더 힘 빠지고 무기력해지고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원인을 모르겠으니까 더 답답하고 힘들고. 그런데 문제는 이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서부터는 더 많은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학교에서도 봉사해야 되는 일들이 정말 타이트하게 있었고, 성당 일은 성당 일대로 계속 가서 해야 할 일들이 또 많았었고, 또 도테라 사업도 다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었었고, 제가 너무 힘드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전에 내가 힘들 때는 어떻게 이 시간을 보냈었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맘때쯤에는 늘 제가 여행을 떠났었더라고요. 아이랑 같이 한 5일 정도 좀 길게 뚜벅이로 짐 싸들고 기차 타고 저기 지방으로 여행을 가서 한 닷새 정도는 있다가 충분히 좀 쉼을 갖고 기분 전환도 좀 하고 그러고서 집에 돌아왔었더라고요. 근데 작년부터 여행을 못 갔던 게 작년에는 이 집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돈 들 일도 많았었고 또 좀 이것저것 수리하거나 좀 돌봐야 될 일들이 많았었고 그래서 이제 올해는 하루 한번 쉬자 하고 여행을 안 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교 일, 성당 일, 특히 학교 일. 사실 성당 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리고 빠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학교 일 같은 경우에는 빠질 수가 없는 일들이 딱딱딱딱 있어가지고 여행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사실 뭐 여행 가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가고 싶을 때 훌쩍 떠났다 돌아올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뭐 얼마나 되나요? 뭐 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들 그렇게 떠나고 싶지만 못 떠나고 힘들어도 좀 참고 버티고 그러면서 또 나아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건데 문제는 올해 가을은 좀 너무 힘들어도 너무 힘들다는 거. 일단 기운이 너무 안 나니까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고역인 거예요. 그런데 뭐 어쩌겠어요. 또 나가야죠.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차저차 학교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성당도 열심히 나가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보내다 보니 10월을 잘 어쨌든 떠나 보냈고 이제 11월을 맞이했습니다. 지금은 10월 동안에 한참 몸과 마음이 힘들 때보다는 좀 나아졌는데 사실 이 영상을 찍기 전까지도 계속 누워 있었거든요. 움직이기가 싫은 거예요. 몸을 움직이기도 싫고 누굴 만나고 싶지도 않고 보통은 이러면은 억지로라도 나가서 좀 걷고 들어오면은 에너지가 다시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 그랬는데 정말 너무 귀찮아. 또 아니면은 몸을 움직이기 싫으면 책이라도 읽었었어요. 집에서 집콕하면서 좀 마음 공부 관련된 그런 책들 읽으면서 좀 가라앉히고 마음의 위안을 갖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활자도 들여다보이지 않고 계속 그렇게 뒹굴뒹굴 하다가 그냥 이대로 또 하루를 그냥 지내버리면은 또 좀 허망할 것 같아서 제 성격인가 봐요. 너무 또 가만히만 있는 걸 또 못 견뎌. 그래서 아이 하교하기 전에 뭐라도 해놓자. 그 뭐라도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올 가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학교 행사는 뭐였냐면
지난번에도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 아이들 진로체험 교육 관련해서 지역사회랑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사회 동네 근처에 있는 어떤 직업인들을 초청을 해서 아이들이 직접 그 직업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을 인터뷰해서 여쭤보고 또 저는 그 장면들을 다 카메라로 찍고 그리고 그 직업인 분들 꿈멘토라고 불러요. 꿈멘토? 그런 분들이 금빛 승부차기라고 해서 승부차기를 해서 골을 넣으면 그 영상들을 또 모아가지고 대기업에 그 영상 자료를 가지고 어떤 펀딩을 합니다. 펀딩으로 모인 금액을 또 연말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기부를 하는 그런 행사를 학부모와 교사 주관으로 하는 거였는데 저는 학부모회는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부모회에 계신 여러 간부 어머니들이랑 좀 친해서 저는 그 프로그램에서 촬영을 하고 영상을 편집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때 했던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좀 반응이 좋았더래서 이번 학기에는 그 프로그램이 정규 수업으로 들어왔거든요. 지난번에는 한 25명 정도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다면 이번에는 3, 4, 5, 6학년들이 전부 다 3, 4, 5, 6학년 전부가 다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고 또 꿈멘토는 7분을 모셔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그 중에 제가 또 꿈멘토가 되어서 인터뷰를 하고 또 강연을 하는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정말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그런 일이죠. 저는 연극배우로서 꿈멘토가 되어서 아이들한테 저의 소개를 하고 또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대답을 해주고 그리고 승부차기도 하고 그렇게 했고 그 카메라로도 찍고 제가 또 제 강연과 인터뷰 준비도 했어야 했고 그걸 마친 후에는 또 영상 편집을 또 다 해가지고 내일이 이제 사후 협의회라고 해서 내일 다 같이 모여서 제가 편집한 그 영상들을 다 같이 보고 요번에 진행 과정이 어땠는지 또 회의를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월요일이고 지난 주말에는 종일 앉아서 편집을 하느라 아주 엉덩이가 납작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또 이렇게 한두 가지 큰 행사들을 끝내고 나니까 뿌듯하긴 해요. 아이들 너무 예뻤고 되게 보람 있는 일이었고 재미가 있었어요. 또 너무 집에만 있었으면 진짜 우울증에 빠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병원에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억지로라도 나가서 다른 어머니들이랑 힘을 모아서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런 일들을 좀 하고 그렇게 하니까 더 심하게 깔아앉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저를 찾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에 또 감사한 일인 거죠. 네, 빨래 다 됐다고.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에는 또 학교 도서관 관련해서 또 행사가 있어가지고 또 그거를 돕느라 아침마다 아이 등교할 때 같이 나가서 또 일을 도왔었고 제가 다 벌려놓은 일들인데 너무 힘드네요. 너무 그렇게까지 힘들 일은 아닌데 그냥 올해 가을이 제 상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다들 가을 안녕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제 미용실 갔었는데 사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올 가을이 참 힘들더라. 잠도 안 오고 우울하고 본인도 너무 무기력하고 힘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그런 건 또 아니구나. 감각이 예민한 사람들이 이런 영향도 좀 잘 받는 것 같아요. 그 외부 환경의 에너지에 영향을 많이 받고 민감도가 높은 사람들 조만간 어디 가까운 데라도 다녀오고 싶기는 해요. 여행 가서 가을에는 또 그 맛도 있죠. 이렇게 주변 환경이 예쁘기도 하지만 여행 가면 한 해를 내가 어떻게 보냈더라 좀 돌아보면서 차분하게 좀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고 바쁘게 막 지내다가 좀 한번 멈춰서 좀 심호흡 한번 하고 그렇게 지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기가
가을이 좋으니까요. 요 오일들 두 가지를 10월 한 달 동안 정말 주구장창 사용하면서 버틴 것 같습니다. 이건 네롤리 터치, 그리고 요거는 제라늄, 로즈 제라늄 에센셜 오일인데 네롤리 터치 관련해서는 제가 쇼츠로도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네롤리 터치가 자존감을 잘 회복해주고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향기를 가진 에센셜 오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수시로 바르면서 다녔었고, 이 로즈 제라늄 에센셜 오일은 순환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어떤 호르몬 불균형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그 불균형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오일이에요. 그런데 감정적으로도 감정 기복이 심할 때 그때 그것을 좀 평온한 상태로 끌어주는데 그렇게 도움을 주는 오일인데 지금 거의 다 썼습니다. 한 달 동안 정말 수시로 매일매일 사용을 했었던 오일 두 가지. 네. 아무리 무기력하고 좀 우울감이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져도 그래도 집에만 너무 있는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사람도 좀 적당히 만나고 바깥 공기도 쐬고 햇빛도 좀 받고 그렇게 좀 지내는 게 더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무기력증과 우울감에서 탈출하시나요? 궁금하네요. 좋은 영화를 보면서 마음을 달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책을 읽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정말 친한 친구 만나서 차 한잔 하면서 수다 떨면서 푸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대청소를 하시면서 푸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아니면 정말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불 속으로 푹 들어가서 정말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스스로를 돌보는 일에만 또 몰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궁금합니다. 이상 저의 한 달간 근황 그리고 하소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살아서 이 아름다운 가을볕과 가을 바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데, 그죠?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이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리면서 나름대로 또 주변과 가족들, 그리고 스스로를 잘 챙기면서 겨울을 맞이해야겠습니다. 가을이 이제 다 간 것 같은데요? 오늘 영하로 떨어졌던데 정말 마음이 힘들고 다 놓고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어. 이 얘기를 스스로에게 해줍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어. 아기 낳고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 돌아왔잖아요. 그 이후에 그 회복 과정이 굉장히 길었는데 그때 그 힘든 순간마다 제 스스로에게 해줬던 말입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